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회장님을 모시듯이 운전을 하면서 타는 차다. 가성비 좋은 첫 차를 찾는다면 이게 딱.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의 유주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르노 삼성의 SM3 차량이고요. 2010년식 차량입니다. 등급은 RE 등급 차량이에요. 저희가 SM3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한 8개월 정도 탔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조금 더 이 SM3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외부 먼저 살펴볼게요. 외부를 보면 이 전 세대에 비해서 이게 딱 출시되면서 획기적으로 변했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이 그 동급 대비 이 당시에 이제 뭐 아반떼나 포르테 이런 거에 비해서 제일 컸어, 크기가. 그만큼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길어 보인단 말이죠. 어찌됐건 차 자체가 상당히 컸는데, 전면 같은 경우는 크롬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르노의 메간이라는 차량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둥글둥글한 유선형의 그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썼다는 게 어떻게 보면 외부 전면의 특징인데, 지금 보면은 안개등에 크롬을 또 썼어. 그러니까 크롬을 곳곳에 썼는데 고급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어색해. 그죠. 너무 눈에 동그랗게 눈에 너무 확 들어와. 맞아. 차라리 동그라미 말고 약간 좀 길쭉하게 했으면은, 가로로 좀 했으면 조금 더 좀 눈에 덜 띄었을 텐데 동그란 게 크롬까지 감싸고 있다 보니까 맞아. 너무 좀 확 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전면 디자인은 전세대에 비해서는 좋아진 거는 맞기는 한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때? 여자가 보기에 이 SM3 전면은? 되게 르노 차는 뭔가 딱 보면은 착해 보여. 차가 되게 순둥순둥 생겼잖아요. 그 강아지 중에서도 이렇게 맹견과 아니고 되게 귀여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강아지상으로. 근데 얘는 그래도 연식이 좀 있는 차인데 막 그렇게 엄청 올드해 보이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이 동그란 유선을 많이 써서 그게 보완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막 각지거나 약간 이렇게 둔탁하는 느낌 없이 그냥 동글동글하고 유해 보여요. 맞아.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세련됐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 근데 지금 보기에도 뭐 그렇게 그 세월의 흔적이나 이런 거 대비 뭐 꿀리지는 않는 맞아, 디자인이기는 맞아. 해. 그래서 조금 대중성에 맞춘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좀 이 차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더라고. 뭐 디자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전면은 좀 그렇다라는 거고, 일단 측면으로 오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 리피터가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동급 대비 또 옵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M에서 이 차를 출시했을 때 좀 강하게 밀었던 게 뭐냐면 매직 도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좀 흔한 옵션이긴 한데, 당시에는 이제 키를 갖고 있으면 문 손잡이에다 손가락 대면 문 열리고, 그 다음에 키만 갖고 있으면 다시 잠글 수 있는 그래서 매직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매직 핸들 도어라고 해가지고 꽤 많이 이제 어필을 했던 옵션인데, 이것도 잘 들어가 있는 거 사실 당시엔 되게 편했지. 그렇죠, 그렇죠. 키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그냥 키만 갖고 있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편했던 옵션이고,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차급에 비해서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 이 차를 타는 오너분들이 얘기하는 게 휠의 크기는 적당한데 이제 편평비나 높이가 조금 이 차량은 좀 안 맞다라는 얘기들을 좀 간혹 하는데, 뭐 그거는 뭐 호불호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면으로 오게 되면 화면 같은 경우는 맞다,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얘가 앞은 좀 낮아 보이고 엉덩이는 올라가 있는. 맞아. 엉덩이가 되게 힙업돼 있어. 약간 힙업되는 약간 대각선 형태로.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게 좀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이 차가 이제 밖에서만 봤을 때는 겁내 잘 달리겠다. 엄청 스포티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이드 그 도어 쪽에 그 몰딩을 좀 입체감 있게 해놔가지고 차를 좀 더 좀 뭐랄까 좀
근육질적으로 좀 입체감 있게 좀 표현을 해서 약간의 남성다움을 좀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후면 같은 경우는 앞에는 유선형으로 좀 날렵한데 뒤에는 물론 유선형이긴 하지만 약간 빵빵한 엉덩이 같이 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차가 뒤에서 봤을 때는 작지 않고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등 같은 경우 리어 램프는 다 전구 타입입니다. 물론 전구로 들어가 있다는 거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차 가격이나 급을 생각하면 또 이해할 만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배기구는 하나로 이제 싱글로 해놨는데 뭐 이것도 그냥 쏘쏘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외부 디자인은 그냥 좀 세련되고 나름 좀 크고 스포티해 보인다는 게 특징이지 않나 싶고, 내부 들어올게요. 내부에 딱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가 아반떼나 뭐 포르테나 이런 거 대비 소재에 대해서 엄청 싸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야. 맞아. 그치?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렇다고 얘가 되게 비싼 소재를 쓴 건 아니거든. 맞아. 근데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닌 우레탄 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덜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연식이 있는데도 이렇게 마모에 조금 강한 소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바랬다라는 느낌 별로 그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월의 흔적 기스나 맞아요. 뭐 이런 뭐 까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2010년식 치고도 꽤 깔끔하지. 괜찮아. 그리고 깔끔해. 되게 간결하면서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또 내부 특징이지 맞아요.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요 센터 펜시아 쪽을 보면 요 구성들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어. 자잘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귀여운 맛도 있기는 하지만 누를 때 막상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럴 때서 누를 때 조작할 때는 조금 눈이 가서 좀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기는 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차에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보면은 딱히 옵션이라는 게 많이 없어.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조금 이제 옵션으로서 칭찬할 만한 거고,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품은 아니고 그렇죠.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또 정품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얘네가 그 그림을 생각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제로 넣으시는 분이 기가 막힌 위치에 딱 넣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순정틱하게 잘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삼성차 얘기하면 족발 리모컨 얘기하잖아. 네, 맞아. 맨날 얘기했던 족발. 족발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데 뭐 조금 적응만 하면 나름 편해. 내가 써보면서 오너로서 써봤을 때는 처음에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지, 적응 막상 하면 또 생각보다 쓰는 데는 되게 편하더라고. 근데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긴 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 차는 운전석은 이제 전동식으로 맞아요. 의자가 조절이 되는데 조수석은 그냥 수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수석 같은 경우는 또 수동이다 보니까 높낮이 조절도 안 돼가지고 지금 화면에서도 제가 키가 엄청 크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시트 너무 포지션 높아. 자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차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부 전면 1열 같은 경우는 뭐 요게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2열 공간을 보면 2열 라면 앉았잖아. 어땠어? 근데 2열이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요. 요 정도의 시라에 타면은 적당히 공간 있고 적당히 공간 있다는 느낌이지 꽉 조여 죽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던데?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동급 차량 중에서는 제일 크고 긴 힐 베이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동급 대비 이제 사실 그 아반떼나 포르테보다는 훨씬 더 길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차는 준준형이거든. 그러게요. 사실은 준준형 차를 타서 2열 공간은 약간 좁아요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74인 남이가 앉았을 때 좁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넓지도 않은 그냥 소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잘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열 공간의 거주성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 준준형 대비입니다, 여러분. 중형 세단을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닌 준준형 차급에 비해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동급 최초로 2열에 에어벤트를 이제 만들어놔서 2열에 앉은 분들도 좀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차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외부에서 볼 때는 또 심지어 엉덩이가 들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고가 좀 낫겠다 생각했는데 타니까 의대도 깊숙이더라고. 공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헤드 공간도 그래서 2열 공간도 좀
차량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뒤에를 길게 빼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깜짝 놀랐어. 맞아. 꽤 넓어. 동급 대비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 6대4로 폴딩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는 나름 이 차가 여러 가지 요소들 면에서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또 과연 얼마만큼 운전에 대한 재미나 만족감을 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전에 이 차에 대한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1년식 르노 삼성 뉴 SM3 1.6 RE 등급 모델입니다. 1598cc 가솔린 연료 CVT 변속기 112마력, 토크는 15.9, 연비 15, 휠베이스 2700, 공차 중량 1250, 가격은 189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력이 112마력. 작네요. 생각보다 좀 높지는 않고 근데 다행인 거는 공차 중량이 1200으로 또 무겁지도 않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해 볼게요. 네, 제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역시 가솔린 차량답게 상당히 정숙하다는 생각이 좀 확 느껴져요. 저희가 지금 소음 측정을 했을 때 아이들링 시가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속일 때가 50 초반 정도 나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정숙하다라는 느낄 정도로 좀 많이 정숙하고 그 다음에 진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다는 거는 느껴지는데 근데 희한하게 밑에서 느껴지는 노면에 대한 그 굴곡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전달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타이어가 지금 이게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를 조금 더 좋은 거를 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좀 밑에서 느껴지는 이런 노면에 대한 굴곡들이 좀 느껴진다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서스펜션이 딱딱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방지턱에 이럴 때 넘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 꽤 말랑말랑하단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타이어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첫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때? 너 탔을 때? 우리가 시승을 할 때 2010년 이하 차량이라고 제가 확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그렇지. 오늘도 많이 올랑거리겠구나. 어. 근데 지금 2010년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11년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일단 조용하고 진동도 겁먹은 거에 대비해서는 정말 노면 약간 타는 느낌만 좀 오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첫 출발부터 지금 2011년이라기엔 좀 더 세련된 차를 타는 느낌? 그치, 좀 괜찮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스펙을 알아봤을 때 112마력의 좀 이제 낮은 뭐 15.9 토크 이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처음에 딱 느꼈을 때 나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부드럽게 나가. 그리고 또 차가 좀 비교적 좀 약간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부담이 없어. 차가 막 이렇게 되게 힘들게 끌려가는 느낌 같은 게 없어. 그래서 가볍게 부드럽게 나간다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마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첫 느낌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차가 전면이 살짝 약간 누워있는 형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야는 나쁘지 않고요. 생각보다 전면 시야가 좀 괜찮아서 그건 놀랬는데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거는 운전석은 이제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소가 되는데 조수석이 지금 제가 화면에 보듯이 굉장히 키가 컸잖아요. 높낮이 조절 안 돼가지고 저는 지금 요 차 바로 앞에 바닥에 보이는 느낌.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 조수석의 시야가 조금 차이가 다르구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뭐 전혀 불편 없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이고 있고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 리피터도 또 들어가 있어서 뭐 방향을 바꾸거나 이럴 때 또 다른 차들한테 좀 더 시인성이 좋게 보인다는 것도 좀 좋은 그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도 세단치고는 그냥 준수한 정도인 것 같아요. 무난하다, 뭐 부족하지 않고 무난하다의 정도고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이 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제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조금은 서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 이렇게 또 좋지는 않아요. 화질은 너무 떨어져. 화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날로그예요. 이건 이제 페이스 리프트 된 거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근데 또 계기판이 특이하게 약간 누워있어. 맞아요. 그래서 서자마자 굉장히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누워있지? 라고 딱 생각을 하고서는 보는데 이게
시인성에서는 괜찮아.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게 눈을 많이 움직이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오히려 시야에 더 잘 들어와,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햇빛이나 이런 데 반사되거나 이런 것도 덜 해가지고 오히려 살짝 누워 있는 게 내가 눈을 많이 안 움직일 수 있어서 훨씬 더 낫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의 시야에서는 크게 부족하거나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꽤 가벼운 편이에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이나 4 정도? 근데 왜 이렇게 가볍게 세팅을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좀 이런 시내 운전을 할 때에 대한 이런 가벼움으로 인해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고속에서의 또 불안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100km, 120km 달릴 때에 대한 그 핸들에 대해서 오는 불안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립감이나 두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아요. 남자가 잡았을 때는 약간 얇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 운전자가 잡았을 때는 진짜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엄지 부분 또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 있고 나와 있어서 그립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뭐 차 가격이나 급을 생각한다면 뭐 가죽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소재 자체는 또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다라는 거. 근데 뭐 미끄럽거나 그렇다고 그립감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핸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차는 조금 타면 탈수록 느끼는 게 스포티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멀고 좀 여유롭게, 좀 회장님을 꼭 태운 것처럼 조심스럽게 여유롭게 조심스럽게 슬로우로 천천히 마음을 먹고 타면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회전 질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가솔린답게 역시나 조용하고, 그 다음에 풍절음 대비도 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외부에 대한 소음 차단도 괜찮게 잘 되어 있어서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약간 불편한 건 뭐냐면, 깜빡이를 조작하는 레버가 좀 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 깜빡이를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텐데 여성분들도 뭐 그런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이게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손가락이 안 달 수도 있어. 많이 길어야 되네. 손가락이 많이 길어야 되던가 안 달 수도 있어서 이거를 꼭 핸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별도로 하던지 아니면 좀 손가락을 있는 대로 쫙 가지고 깜빡이를 이제 변경을 하려고 레버를 조작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불편한 요소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전달되는 승차감 자체는 좀 좋은 편이다. 서스펜션 자체가 뭐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해서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데, 스포티함하고는 확실히 멀다라는 거를 좀 체감하는 차인 것 같아요. 어때? 옆에서 탔을 때는? 차가 되게 무게도 가벼우면서 토크도 낮고 마력도 좀 낮잖아요. 근데 되게 가성비 템처럼 남녀노소한테 다 무난하게 어울리는, 그래서 외형으로 좀 더 스포티함을 있는 척하지 않았나. 힙업을 완전 시켜주면서. 근데 막상 타니까 되게 차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네요. 속도도 내지 말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게. 그렇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차예요. 그래서 시내 운전이나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운전을 할 때에 대한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맞아. 그냥 스무스하게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 60km, 70km, 80km, 100km까지 올리는 데에도 스무스하게 올리면은 전혀 무리 없이 잘 올라가. 근데 이제 우리가 급가속을 한다거나 약간 추월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악셀을 꾹 밟는다거나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이럴 때에는 차가 한 박자 반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나가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급가속을 뭐 우리가 이따가 또 해보겠지만 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승차감 자체는 좋지만 좀 여유롭게 타면 좋은 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시트는 나는 좀 편하게 느껴지거든? 어때? 조수석은? 시트는 별로 나쁘진 않은데 일단 높낮이 조절을 못하니까 지금 나한테 맞는 포지션 자체를 못 잡아요. 그래서 시트가 좋을지언정 조수석은 나한테 포지션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좀 그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운전석하고 또 조수석하고 느끼는 게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쿠션 자체가 약간 좀 푹신푹신하면서도 딱딱하면서 푹신푹신?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좀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 대한 피로도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홀딩력이 좀 떨어져서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조수석은 어때? 이렇게 막 좀 많이 흔들려?
조수석은 일단 포지션을 못 잡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들려 있어서 제가 제가 그게 지금 좀 많이 불편하구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석 같은 경우는 나는 코너나 이런 게 돌 때에 대한 홀딩력도 나쁘지 않아서 시트도 좀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운전석이 좀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조수석이 안 좋다는 거. 조수석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운전석도 중요하지만 조수석도 한번 꼭 체크는 해볼 필요가 꼭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하고, 특히 이제 뭐 신혼 부부나 자주 태우실 또는 분이 있다면. 여자친구가 있는 젊은 남자나 이런 분들이 꼭 여성을 태우려고 할 때 물론 제가 키가 큽니다.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우려고 할 때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조수석에 타신 분이 불만을 내불지 않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서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100km 급가속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급가속을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마력이나 이런 토크에 대한 한계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옛날에 모닝 탈 때 얘기했던 하지마! 하는 것처럼 좀 얘가 좀 많이 힘들어 한다. 소리는 아주 100으로 막 와! 하고 내리는데 아직 60, 80이에요. 그래서 급가속에는 좀 안 맞는 차다라는 약간 거고. 버거워하네요. 그리고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준수해요. 브레이킹에 대해서는 밀리거나 이런 거 없이 또 잘 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편인데,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스포티하게 운전 재미를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타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부드럽게 좀 좋은 승차감, 정숙한 차량을 타고 싶다 하시면 이 차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차를 선택했을 때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가성비가 좋았어요. 이 차급에 지금 그 시동 거는 것도 오토 스타트로 해가지고 그냥 키만 있으면은 시동 버튼으로 해서 그 시동 걸 수 있다는 이 옵션이 현대나 이제 뭐 아반떼나 포르테에는 없었거든. 그렇죠. 좀 좋은 등급으로 가야지만 또 옵션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옵션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거주성에 대한 부분들이 동급 대비 컸기 때문에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나도 이 차를 구매를 했고 선택했던 이유였는데, 맞아요. 조금 가성비 좋은 준준형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차를 좀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차가 2019년 12월부로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근데 이제 SM을 타시는 분들이나 타기 전 이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현대 기아보다 정비비가 좀 더 비싸지 않냐, 그게 좀 불편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8개월간 이 차를 타고 오너로서 지내면서 느꼈던 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 삼성이 또 서비스 센터가 또 괜찮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하지 않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뭐 이제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뭐 몇천 원, 뭐 어떤 거는 뭐 한 1, 2만 원 정도 비싸다 뿐이지, 뭐 가격차가 엄청나게 나서 엄청 부담스럽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수입차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SM3 차량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고질병이 뭐냐면 창문이 빠져요. 어머. 이거는 실제 이제 오너들만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차를 탔을 때 제가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이제 그 계신 분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모터를 갈아도 자주 고장이 나고 창문이 빠져서 밑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고질병도 있다는 것도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은 좀 알고서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좀 생각하시고선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옵션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주성이 좋고 트렁크 공간이 크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 이 차가 연비가 좋아요. 1등급이에요. 맞아요. 리터 15km 나오는 차량인데, 제가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에는 한 13.4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내 주행 60, 고속 40 정도 했었는데, 뭐 그 정도면은 상당히 가솔린 치고는 준수한 그렇죠. 연비라고 생각을 해서 연비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괜찮은 이 차급에 비한 준수한 승차감. 그렇죠. 조용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조금 그렇게 그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승차감이 좋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단점을 좀 보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좀 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 재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뭐 아반떼나 포르테 이런 거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운전 재미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의 성향이 좀 맞지 않을 그렇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기 힘든 컵홀더의 맞아요.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텀블러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놓으려고 해도 텀블러를 놓을 만한 공간이 좀 없고, 뭐 이제 그 테이크아웃 커피잔 같은 경우 일부는 넣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원형 구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에는 좀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고질병, 창문이 떨어지는 고질병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의 또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좀 그렇지만 조수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시트 포지션 자체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 오늘 이 차량? 그 효준 씨랑 저랑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되게 많은 딜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딜러분마다 서로 그 사람인지나 서로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단 말이죠. 근데 특히 어떤 딜러분들이 르노 차량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타면서 제대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차가 가성비도 괜찮고 남녀노소 같이 타기도 좋고 또한 그 단순 출퇴근용? 단순 그냥 실생활을 사용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적당한 안전성, 적당한 정숙함, 적당한 연비, 아니, 높은 연비. 그래서 나는 이 차를 왜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게 선호를 했는지, 단종됐을 때 왜 아쉽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지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 기아 차보다도 르노 삼성차가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이 좀 많이 좀 낮아. 그래서 훨씬 더 가성비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이 차가 좋은 이유가, 여성분들 중에도 물론 운전 재미를 중요시 생각하고 즐기는 분도 많긴 하겠지만,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기를 태우다거나 또는 그냥 편안하게 몰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공간이 좀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또 이 차들을 많이 또 선호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 좋은 준준형 차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이 SM3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승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하거나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도TV에 함께 재밌는 시승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